건조기,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이 세 가지 가전제품을 흔히 집안일을 도와주는 3대 이모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최근에는 여기에 음식물 처리기까지 더해 4대 이모님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는 이 4대 이모님이 전부 있는데요. 이 가전들 과연 우리 집에 꼭 필요할까요? 무엇부터 사야 할까요?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남편이나 아내에게 보여주세요. 저한테 있어 건조기는 집에 들이자마자 삶의 질이 올라갔다는 걸 제대로 느끼게 해준 가전제품입니다. 의류를 세탁한다는 과정 자체는 사실 세탁기에 넣기만 하면 다 해주잖아요. 빨래에서 진정한 노동은 세탁물을 털고 널고 개는 과정입니다. 건조기를 쓰게 되면 이 털고 넣는 과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빨래를 개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게다가 식구가 많을 경우 빨래 건조대를 2개씩 쓰는 집들도 많잖아요. 건조기를 쓰면 이 빨래 건조대를 쓸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미관상에도 공간 활용에도 좋습니다. 건조기를 들여서 사용되는 공간도 있는데 왜 공간 활용에 좋냐고요? 요즘 건조기는 이런 식으로 세탁기 위에 올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훨씬 공간 활용도가 높습니다. 건조기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고열로 건조를 하다 보니까 옷이 조금 줄어들거나 옷감이 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민감한 옷감에 대한 건조 모드도 보통 따로 있긴 한데요. 옷감이 조금 덜 상할 뿐이기 때문에 아끼는 옷을 건조기에 돌리기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니트나 실크 이런 옷감의 옷은 건조기를 사용하지 않고 널어서 건조를 시켜야 합니다. 이런 점이 번거로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 집 건조기는 가장 큰 용량의 제품인데도 부피가 큰 겨울용 이불 같은 경우는 한 번 돌리면 다 마르지 않아서 두어 번 돌려야 하더라고요. 이런 점은 단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식기세척기는 2000년대부터 나왔던 가전이었지만 과거에는 세척력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식세기 사면 후회할 거라는 부모님 말씀에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답니다. 하지만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상황이 다른데요. 고온 고압의 물 분사로 세척력이 뛰어나졌고 식기세척기에 들어가는 세제도 저렴해지고 성능이 좋아졌죠. 식세기의 단점이라고 언급되는 것 중에 보통 애벌 세척이라고 해서 음식물 찌꺼기나 기름 같은 걸 대충 물에 헹궈서 식세기에 넣어야 세척이 잘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건 식세기의 세척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애벌 세척을 하지 않으면 식세기 안에 모이는 음식물 거름망을 자주 비워줘야 해서 큰 음식물은 간단하게 헹구고 집어넣는 겁니다. 사용자가 편하려고 애벌 세척을 하는 거지 그냥 넣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요즘 식기세척기의 세척력은 우수합니다. 또 설거지 양이 많을 때 흔히 테트리스라고 해서 그릇을 잘 쌓아야 세척 성능을 잘 발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릇 쌓는 숙련도는 하다 보면 익숙해지긴 하지만 분명 번거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식세기도 있겠다. 설거지를 자주 한다면 설거지 양이 쌓일 일은 사실 많이 없을 겁니다. 식세기는 생각보다 물과 전기를 적게 잡아먹기 때문에 저희는 하루에 2번 정도 돌려도 부담 없었고요. 세제 같은 경우는 프로시 세제를 반만 잘라서 사용했습니다. 설거지 양이 적으면 반만 써도 된다고 세제 설명서에 써있고요. 적은 양의 설거지를 돌리는 기능도 대부분의 식세기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애벌 세척하고 테트리스 할 시간에 설거지 다 했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요즘 식세기를 안 써보신 저희 부모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요. 식세기에 그릇을 넣는 과정과 손설거지는 시간이나 노동력 측면에서 사실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냥 너무 편해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식세기의 단점 중 하나는 식세기에 넣을 식기를 잘 알아봐야 한다는 점인데요. 요즘은 락앤락 같은 플라스틱 그릇도 세척하는 기능이 생기긴 했지만 열에 약한 플라스틱, 실리콘 소재의 식기, 코팅된 프라이팬, 얇은 두께의 유리잔 등 식세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일부 식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건 잘 구별해서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번거로웠던 것 같네요. 또 전세나 월세집 같은 경우는 빌트인 방식의 식세기를 설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프리스탠딩 방식의 식세기를 사용할 경우 공간 제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로봇 청소기 역시 2000년대부터 있던 가전이기 때문에 당시 성능을 기억하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확실히 내가 직접 청소기를 꼼꼼하게 돌리는 것보다는 덜 청소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람이 집에 없을 때 집안에 있는 머리카락이나 먼지를 대부분 훑어주기 때문에 굳이 내가 청소기를 돌리지 않아도 어느 정도 깨끗한 집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정말 청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날마다 로봇 청소기 한번 돌리고 주말에 물걸레 정도만 하셔도 문제없을 정도의 성능이 나옵니다. 뭐 요즘에는 물걸레까지 해주고 걸레를 세탁하고 건조까지 해주는 끝판왕 최신형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최신 제품을 잘 알아보고 구매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로봇 청소기는 사실 앞서 말한 건조기나 식기세척기보다는 저희 집에서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가전인데요. 같이 사는 강아지들이 가끔씩 화장실이 아닌 곳에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로봇 청소기가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대참사가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센서는 좀 더 민감해져서 이런 경우가 적어졌다고는 하는데 반려동물 있는 집에서 자주 쓰기에는 아직까지는 힘든 가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음식물 처리기는 사실 딱 집에 들였을 때 체감이 되는 가전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게 좋은 건가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편해졌다 라고 느끼는 가전이죠. 집안에 냄새나는 음식물, 거기에 꼬이는 벌레들이 없어지고 더 이상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갈 일도 없어졌으니까요. 저는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 중입니다. 저희가 쓰는 타입은 가장 많이들 쓰는 미생물 발효 방식의 음식물 처리기인데요. 다른 방식의 음식물 처리기는 하수구에 따라서 설치가 제한되는 곳도 있고 악취가 나는 등 여러가지 단점이 있어서 가장 단점이 적었던 미생물 발효 방식의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 중입니다. 흔히 걱정하는 냄새나 소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냄새는 악취가 아니라 한약재 냄새 같은 게 좀 났고 소음도 신경 쓰일 정도로 크지는 않았어요. 이런 음식물 처리기의 단점으로는 일단 주변에 전기 콘센트가 있어야 하고 휴지통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공간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너무 많은 음식물을 집어넣는 건 안 되고요. 양념이나 염분이 많은 음식은 넣으면 미생물이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이거 넣어도 되나 싶은 것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일이 찾아보고 배워야 한다는 점이 단점일 수 있겠네요. 오늘은 삶의 질을 높이는 4대 이모님을 알아봤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우선순위는 건조기, 음식물 처리기,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순위입니다.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